사진 잠깐 보면 이분이 박사님이시고요. 몇 살쯤 보이나요? 네, 75세, 우리나라 5세 정도 되는데, 지금도 여기 부회장님하고 강의를 같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책을 해마다 한 권 이상씩 써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지가 한 30년 좀 넘었는데, 50권 가까이 책을 썼어요. 50권.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고, 네, 여기 보면은 이분도 약간 머리가 지금 이렇게 되셨고, 여기 머리가 이렇게 네, 이렇게 닮으면, 네. 아들이 넷이에요. 근데 3년 만에 넷을 낳았어. 역시. 잘했습니다. 네, 애들이 넷이에요. 미국에 이민을 가셨고,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일례로 한국에 오는 비즈니스 항공권이 없는 거야. 야, 못 가겠다 그랬더니 아들 하나가 아버지 이카나미가 없다. 그래서 비즈니스 칸 해줄게. 그래서 500만 원 대줘가지고 이렇게 타고 오는 거예요. 갈비 이렇게 고기를 먹으러 가면 한 200만 원씩 하는 아들이 사준다. 뭘 잘해서? 처음에는 안 그랬대요. 근데 이 박사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고 자녀들한테 가르쳐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 중에 한 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법관의 차관보, 미국에 바이든 정부 할 때 대법관 차관보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치면 많이 나와요. 뉴스에.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도 작년에 나왔어요. 그 기사가. 그래서 현영수 박사님 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분에 비하면 저는 이제 발가락에 이렇게 그래서 이분 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실 여기도 박사님한테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강의를 할 때 박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냥 해보시라고 그러고 그러면 박사님 거 그냥 그대로 읽어줘도 된다. 읽어만 줘도 이거는 배우는 게 엄청나다. 네, 저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고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많이 웃으면은 좋다고 이따가 2교시 때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인성교육을 작년에 1학기에 20만 원 정도 합니다. 수강료가. 그리고 2학기 한 학기 수료 2학기를 작년에 했어요. 한 번 수료를 하면 영원히 무료예요. 그래가지고 또 들었어요. 1학기를. 작년 겨울에. 이걸 딱 들으면서 야, 확실히 성공. 이거는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밥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못 먹을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니라도 빨리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인성교육을 학생들한테 시작했습니다. 인성교육. 그래가지고 학생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교감이잖아요. 그러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설득 말씀드리고 담임선생님한테도 내가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도 되겠냐 다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인성교육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잘못해가지고 민원 맞았어요. 민원.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빚진 자의 마음 좋은 걸 받았는데 내가 나만 갖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3월달부터 바로 해가지고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열매가 뭐냐 하나 예를 들면 멀리서 봐도 애들이 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들이
야,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너네들이 제일 잘 되고 복을 받아. 애들은 양보하면서 신나는 거. 다른 걸 하면 편안해져요.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다른 걸 가르쳐요. 다른 거.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른 게 어떤 건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인터넷에도 아마 이런 거 인터넷에 보면 옛날부터 나와 있던 거예요. 이런 거 여기 사실 내용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져라. 자신이 최고인 줄 알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달라고 시작.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줘라. 악의 뿌리를 키워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결과가 애들이 많이 힘든 지금 아이가 돼가지고 인성교육을 잘 못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 이거 왜 학생들 자녀분들 그 수업 공개 들어가면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 교육에 대해서 이 뭔지, 중요성은 뭔지, 또 인성이 뭘 가르쳐야 되는지, 나한테 부족한 건 뭔지,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푸대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4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이 책은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제목만 봐도 인성의 원리를 알아야 교육의 성공이 보인다. 지금 어머님들도 자녀들 교육하고 있죠, 그죠? 네. 인성교육을 나는 집에서 하고 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그래도 자녀들을 인성교육 하고 있다. 꼭 인성교육이라고 하진 않고 그래도 바르게 클 수 있도록 그냥 올바른 걸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역시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죠. 네. 그게 교육인데 맞습니다.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 있던 밥상머리 교육 그런 것들 아마 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녀가 한 분, 자녀가 한 명인 사람 한 분, 이러십니다. 더 계획이 있으신 분도 있으신데 2명인 분 손들고 싶어요. 3명? 3 이상? 와, 몇 분이세요? 와, 박수! 네, 저는 지금도 더 나쁘시지만 아내가 오케이라면 네. 그것도 제가 이 교육을 받기 전에는 자녀 욕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는 장점 짐이 되고 힘이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얘기 그랬는데 이 교육을 받아보니까 자녀만큼 축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약간은 효도를 하게 됐어요. 아까 그 아들들처럼. 그러니까 효도의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나 같은 자식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매달 뭐 대출금이 있거나 말거나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뭐 잘 섬기고. 저는 이거 배우고 매번 큰절합니다. 가면 아이 뭔 절이요. 그래도 하면 좋아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꼭 큰절을 드려요. 그리고 또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 제가 얼굴이 좀 곱상한 편이잖아요.
그래갖고 남성스럽게 보려고 제가 수영을 약간 기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야 쟤는 수영 이거 좀 밀지 그러더라고요. 뭐 남 멋있잖아. 그래서 어머니 볼 때는 꼭 간 거예요. 어머님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배운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가 어머니 때문에 제가 면도하고 왔을 때 어머니 입이 이렇게요. 어이구. 용돈 드리고 많이 뭐 해드리고 입신양면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제 말 잘 듣는 자녀가 좋죠. 내 말 잘 듣는. 선생님도 똑같아요. 아는 애들 많죠. 공부 잘하고 자기 똑똑하다고 선생님 말 안 듣는 애들 있어요. 자기 계속 얘기하고 아주 괴롭습니다. 근데 좀 그래도 선생님 말씀 예 요즘 애들은 말만 네 하고 거의 안 들어요. 야 조용히 해라 네 하고도 안 해요. 아마 집에서도 아마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배워보면 이제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책의 박사님의 서러운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왔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는 한번 제가 읽어보고요. 다음 페이지는 우리 또 어머님들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자, 인성교육 시작하면 무너진 교육을 세우는 혁명적 대안을 찾아서 인성의 토양이 점점 더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토양 속에서는 훌륭한 민주시민은 물론 훌륭한 학자도 경제인도 종교인도 기도하기 힘듭니다. 공교육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선생님이 더 이상 학생들을 지도하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직업 윤리를 생각하기보다는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주부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더 이상 방관자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대안은 없을까요?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의 고대학 인성교육 담당 주임 교수님의 초청으로 국대학당에서 7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교수님이 식사를 하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인성교육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킵니까? 저자가 묻었습니다. 그냥 이름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게 해주죠. 그의 답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아예 솔직하기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냥 연기입니다. 네. 뭐 아직 다 좀 더 뒤에 나오는데요. 저도 이걸 느꼈습니다.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생활지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 관심이 많았어요. 다른 분야는 제가 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랑 제가 딱 해놔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전국의 교감 선생님을 모이는 인성교육 연구회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박사님이나 연구사님인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잘 모른대. 그래서 저도 똑같은 속으로 야 저분들도 저걸 모르는데 무슨 인성교육을 하느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뭐 아이들 데리고 축구를 했더니 애들 인성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뭐 국토술래를 했더니 인성이 좋았습니다. 이런 뭘 했더니 뭐 이 정도 사례 발표 정도 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는 좀 아닌데 그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2019년도에 했었고요. 이게 제가 미국을 방문한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인성교육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는 회초리라고 답했습니다. 회초리가 없어지면서 인성이 파괴되었답니다. 어느 초등학교 정문에 깊은 생각, 바른 행동이란 큰 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학생들은 얕은 생각, 제멋대로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제가
1995년도부터 제가 선생님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학생과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매를 좀 이렇게 될 때였습니다. 그 애들이 이제 오면 저는 때린 게 별로 없는데 매를 많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학생부 있어가지고 야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애들이 요즘에 너무 막말로 개판이라고. 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래요. 안 맞아서 못해. 안 맞아서 못해. 그만큼 뭐 체벌이 100% 저기는 아니지만 체벌에 어떤 그런 뭐 매를 대건 뭐 얼차례를 주고 또 순계를 하건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한다면 사랑이 없어서 문제지. 그 체벌도 사실은 우리 훈육도 사실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옆집 엄마가 내 아이 지도 안 하잖아. 옆집 엄마가 내 아이 야단 안 치잖아. 내 아이니까 내가 야단을 치는 거고, 내 아이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깊은 생각, 바른 행동이 중요한 건데, 우리 학교 1학년 교실에 이게 있더라고요. 1학년 학교에 생각은 깊게, 행동은 바르게. 같은 맥락에 액자가 있어가지고, 이 인성교육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학교더라고요. 네. 작년에 간 학교인데, 이렇게 학교에 이런 액자로 있었습니다. 앞에가 짧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인성을 앞세우지 않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성이 점점 더 엉망이 되어 갑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인성교육에 대해 말은 많이 하지만 인성교육의 원리는 물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명심보감이나 성경 혹은 효도나 예절을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원리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는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 애들이 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담임을 할 때도 애들이 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이 최 선생님은 담임을 잘합니다. 제가 봐도 애들이 체육대학 응원상을 했대요. 체육대회도 거의 우승을 한 3번 하면 2번은 중앙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하긴 했어도 이런 내용들이 제 안에 사상이 딱 확립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학문적으로는 아는 겁니다. 제가 어디 구체적인 설명도 잘 하기가 어렵고 그냥 했던 거죠. 근데 이 박사님은 그거를 해놨다는 거죠. 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불어는 시작. 그러나 인성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논리적인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위한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교육만 점점 더 복잡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얼마나 큰 소리일지 모른 채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통파 유대인 교실에는 아예 영상기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교육은 성공합니다. 열린 교육이 실패라고만 얘기하지 왜 잘못되었고 그 부활책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주의가 온통 타락하고 있습니다. 명모 삼천지교란 보호가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뒤에 쭉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는 흥미 위주, 또 동기부여라 그래가지고 계속 영상을 보여주고, 또 TV를 보고 휴대폰을 많이 이용하는데 정통파 유대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요. 이런 거 아시죠? 대학주의가 온통 타락하고 있다. 네. 저도 잘 몰랐어요, 옛날에.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기 전에는 저도 그런 문화에 젖었어요. 음주 문화. 음주 가무. 제가 그런 거 잘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하고부터는 술하고 담배를 끊은 지가
담배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술은 한 12, 13년 됐네요. 학생들한테도 담배도 물론이거니와 술도 웬만하면 선생님 같이 먹지 마라. 이렇게 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술의 나쁜 열매를 많이 맛을 봤어요. 술 먹고, 네, 나쁜 열매를 삶으로 제가 다 맛을 봐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안 해가지고. 자, 왜냐하면 대학 주변으로 이사를 가면 보통 술집에다 모텔촌이어서 자녀들의 교육에 해롭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인성교육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만큼 교육에 열심이면서도 문제가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왜 현대교육은 점점 발달하는데 인간은 더 타락합니까? 저자는 현효 박사님은 이 명제를 풀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에서 현대교육의 근본 문제를 연구하던 차에 현대교육의 철학적, 교육학적, 문화인류학적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유대인의 성경적 자녀교육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성공적인 천재교육과 감성교육의 비밀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특수한 전통적인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성경과 탈무드의 가치에 기초한 삶에 있었습니다. 세속 사람들이 무조건 의존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현대교육이나 현대과학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인성교육 없는 현대 학교교육에만 투자하는 현실을 보면서 한국의 장래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인성교육론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더 확실히 더 이렇게 강사의 말에 잘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자녀분들도 학원 벌써 좀 다니죠. 네. 거기 가면 주로 EQ 교육을 하나요? 이 IQ 교육을 하나요? IQ. 네. 그래서 여기에만 치중을 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많이 지금 힘든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도 그렇게 지금 무너지고 힘든 나라가 됐고 선생님 되게 어렵죠. 선생님 희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머님이신데 자녀분들이 선생님 되면 좋겠죠. 별론가요? 아니요? 별론가요? 벌써 많이 지금 바뀐 게 느껴지네요. 네. 젊은 사람 선생님들 사직서 많이 냅니다. 애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우리 제천에도 인근학교에 그것도 네, 선생님인데 사직 애들 때문에 힘들다고. 애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이 국민일보, 조선일보 여러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이분이 텔레비에도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 있을까요? TV 아침마당 좋아하시나요? 네?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네. TV가 거실에 없다. 우와. 저도 혼자 여기 자취할 때는 네, TV를 항상 베란다 창고에 네, 원룸에 살 때 거기 갖다 놓는 거를 제가 TV에 지더라고. 이기려고 해도 늘 내가 TV에 져. 거기에 딱 매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거를 계속 졸리는데도 보고 있어. 네.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넣었다가 요것만 보고 해야지 그랬다가 코드를 빼놨다가 보고 이제 언제 또 제가 꽂아갖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물리적으로 그냥 딱 이렇게 근데 훌륭하신 유대인들이 그렇죠. 네, 여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아침마당에 기대하세요. 옛날 건데. 옛날 건데
아침마다 목요일부터 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냐라는 질문을 부모들이 받으면 아무래도 인품 좋은 아이, 인성 좋은 아이, 성품 좋은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아이 손을 많이 드신다고 해요. 하지만 손 들면서도 솔직한 속마음은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가만 생각해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는 결과가 빨리 나오잖아요. 성적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인품 좋은 아이는 결과가 10년 후, 수십 년 후에 나타나기 마련인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벼락치기로라도 만들 수 있지만 인품 좋은 아이는 벼락치기가 불가능하죠. 그럼요. 네. 정말 그야말로 태교부터 시작을 네. 해서 영아 시절부터 그렇죠. 쭉 이렇게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아이들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미국에 계시는 재미교육학자시고요. 네. 슈에마 교육연구원의 원장이십니다. 현용수 교육학 박사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복이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아니 근데 지금 미국에서 활동 중이시고 또 세계 곳곳에 강의원을 다니시는데 네. 항상 한복을 입고 다니신다면서요? 예, 미국에서는 이제 생활 한복으로 누구를 만났던 그 교수님들이나 유대인 납비들 신학교 이렇게 갈 때마다 다 한복을 입습니다. 정말 민간 외교관 역할을 예.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교육 전문가시니까 아이에 관한 강의론을 또 준비하셨는데 유대인의 교육이 그렇게 우리가 못 받을 만한 점이 많다고요. 이제 제가 이제 미국 간 지 36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났어요. 그 이제 학교에 이제 한 200여 종족이 모여 사는 데가 미국이니까요. 근데 다른 인종들은 굉장히 교육에 문제가 많아요. 예, 뭐 학교 같은데 뭐 좀 심한 데는 경찰관이 뒤에 총 들고 있고 여자 선생님이 강의하고 이게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한국이 미국과 그대로 이게 답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유대인만 그들이 자기네 전통, 역사, 토라, 탈무드 그 습관을 4,000년 동안 유지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인성교육적으로 그게 인성에 받쳐줘야 미국에서 세계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특히 이제 이 미국 같은 데는요, 어느 학교만 나왔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이제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왜요? 머리 좋은 사람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굴 뽑는 애들이야. 예. 속도로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의 2세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스탠포드나 뭐 아이비리그 대학을 많이 졸업해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70% 이상이 졸업 맞고 나서 취직을 했다가 메인스트림에서 미 주류 사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IQ 교육만 시켰기 때문에.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IQ 교육은 나중에 쓸모없게 되는 거죠. 인성이 그렇게나 정말 경쟁력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귀가 솔깃합니다. 제대로 빨리 모셔서 강의를 좀 네네. 해주세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자녀들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기 더 힘들죠? 네. 아이들이 많이 달라들죠? 무조건 부모하고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가난한 동네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2007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버지니아 텍에서 조승이라는 한국의 미국인이 총기 사건.
그다음에 2010년 작년이죠. 알바마 조립 때 교수가 또 이 총기를 해갖고 이 3명의 교수를